지금 이 순간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30년 친구가 갑자기 원수가 됩니다. 왜일까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싸운 것도 아닙니다. 배신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부터 그 사람 번호가 뜨면 손이 멈춥니다. 받기 싫습니다.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지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왜 이렇게 홀가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쁜 사람인가? 오늘 제가 그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 마음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명? 두 명? 아니면 솔직히 한 명도 없습니까? 통계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한국인 절반 이상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친구가 많은데도 외롭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나갈수록 더 공허합니다. 전화 받으면 받을수록 더 피곤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수만 명이 똑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혼자 속으로 사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감정을 잘못 이해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인생이 망가집니다. 첫 번째, 스스로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억지로 불편한 관계를 붙잡다가 남은 인생 전체를 낭비합니다. 두 번째, 반대로 에라 다 필요 없어라고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진짜 고독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비극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왜 나이 들수록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제일 먼저 불편해지는지, 왜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더 외로운지, 혼자가 편한 게 진짜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합리화하는 건지, 그리고 진짜로 지금 정리해야 할 관계가 어떤 건지, 이건 뻔한 위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 여러분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절대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매일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변한 게 아니라 관계가 낡아버린 겁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정수 씨, 올해 66입니다. 이분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이서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고 취업 걱정을 같이 나누고 결혼식 때 서로 사회를 봐줬던 사이입니다. 40년이 넘는 우정입니다. 그런데 3년 전쯤부터 정수 씨는 친구한테서 연락이 오면 왠지 모르게 한숨이 먼저 나온다는 걸 스스로 느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자주 가던 삼겹살집에서 만났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다가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요즘 주식이 어떠냐? 나는 이번에 이 종목 하나 들어갔는데 너도 한번 봐봐. 이거 진짜 오를 것 같은데. 정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요즘 그런 거 별로 안 해. 그냥 편하게 살려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인데. 나이 들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내가 추천해 주는 거잖아. 그냥 한 번만 봐봐. 정수 씨는 그날 저녁 내내
밥맛이 없었다고 합니다.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사람이랑 무슨 이야기를 한 거지? 내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더 이상 같이 있는 것만으로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같이 술 마시고 떠들면 됐습니다. 대화 내용이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였으니까요. 그런데 60대가 넘으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막연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몸으로, 주변으로 느낍니다. 친구 중 누군가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부모님을 보내기도 하고 건강 문제가 하나둘씩 생기기도 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감각 체계가 바뀝니다. 이 대화가 나한테 뭔가를 남기는가?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나 자신에게 더 가까워지는가? 아니면 더 멀어지는가? 이걸 무의식적으로 계속 따지게 됩니다. 40년 된 친구가 불편해진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반복해온 대화 패턴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과 달라진 겁니다. 관계가 낡아버린 거예요.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배신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 정말 늦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혼자 있을 때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만납니다. 모임에 나가고 동창회에 가고 경로당에 가고 등산 동호회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데 더 외롭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더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최순자 씨 64입니다. 남편은 3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각자 바쁘게 삽니다. 주변에서 혼자 있으면 안 된다. 나가야 한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동네 부녀의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달은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이야기들. 그런데 3달, 4달이 지나면서 모임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누구 편인지, 누가 모임을 주도하는지, 어떤 이야기는 해도 되고 어떤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지. 어느 날 모임에서 순자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남편 생각이 많이 나요. 그냥 울고 싶을 때도 있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임의 분위기가 묘하게 굳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누군가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되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밥 같이 먹어요. 순자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한테 내 진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구나. 저 자리는 내가 힘들다는 걸 보여주면 안 되는 자리구나. 그게 바로 진짜 외로움입니다. 몸이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닙니다. 자기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때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가면을 쓰고 있어야 할 때 그 외로움이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무너집니다. 이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나가야 해. 혼자 있으면 더 나빠하면서 계속 그 모임에 나갑니다. 몸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마음은 점점 더 깊은 곳에 숨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혼자 있어도 자기 마음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숨겨야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도 외롭습니다. 진짜 고독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단절될 때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이 관계가 나를 망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걸 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유독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힘든 일도 없었는데 그 사람과 두세 시간 있다 오면 이상하게 피곤합니다. 그냥 집에서 쉬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관계가 여러분한테서 에너지를 빼앗아 가고 있는 겁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윤태호 씨 67입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고향 친구와 다시 왕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어릴 때 같이 바닷가에서 놀던 기억도 있고 중학교 때 같이 축구하던 기억도 있고 그런데 만날 때마다 친구는 항상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자기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그리고 슬쩍슬쩍 비교를 했습니다. 어느 날 바닷가 근처 커피숍에서 오후 3시쯤 창밖으로 파도가 보이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너는 퇴직하고 뭐하냐? 나는 요즘 이것저것 사업 구상하고 진짜 바쁜데. 그냥 집에만 있으면 치매 온다더라. 태호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나름 잘 지내. 야, 그게 다야? 그러면 안 되지. 나이 들수록 뭔가를 해야 하는데. 나는 은퇴 후가 더 바빠.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래. 태호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있었는데 정확히 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걸 천천히 들여다보니 그 감정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실제로 태호 씨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하고 마음도 편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계속 자기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직접적으로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옆에 있으면 자꾸 나 자신이 작아지는 겁니다.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꾸 뭔가 부족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무너집니다. 이 감각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오래 알던 사람인데 그래도 연락을 끊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합니다. 만날 때마다 조금씩 자기 자신이 깎이는 걸 느끼면서도 나이 들수록 우리한테 남은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지가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관계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낭비입니다. 이 관계는 당신을 망치는 관계입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번째는 혼자가 편한 게 이기적인 게 아닌 이유입니다. 우리 세대는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혼자 있으면 이상한 사람,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 뭔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혼자 있으면 저 사람 외톨이네, 불쌍하다는 시선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대구에 사시는 강미숙 씨 62살입니다. 남편과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고 자식은 서울에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항상 걱정을 합니다.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요? 친구는 많이 사귀어요? 그냥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지 않아요? 처음에 미숙 씨는 이 질문들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뭔가 결핍된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혼자 부엌에서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혼자 밥상 앞에 앉아서 좋아하는 드라마를 틀어놓고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지금 진짜 편하다. 이게 뭔가 이상한 건가? 그날 밤 미숙 씨는 오래간만에 수첩을 꺼내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다. 아침에는 동네 한 바퀴 걷고 오전에는 도서관 갔다가 오후에는 집에서 책 읽고 저녁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었다.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았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되냐고요? 당연히 됩니다. 혼자가 편한 것과 고립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혼자를 선택하는 것,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과 대화가 되는 것, 혼자 있어도 삶이 풍요롭게 느껴지는 것, 이건 굉장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사람한테 둘러싸여 있어야만 삶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 오히려 그게 의존입니다. 하지만 혼자가 편하다는 말 뒤에 어차피 나한테 신경 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나는 이제 끝이야 라는 생각이 붙는다면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포기입니다. 그건 다릅니다. 지금 이걸 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걸 핑계로 삼아 아픔을 피하고 있는 분들,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고 다시는 그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아예 사람을 안 만나기로 한 분들, 그건 용기 있는 선택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회피입니다. 혼자가 편한 진짜 이유는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내 속도로 살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이래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싫어서 어차피 아무도 없어서가 이유라면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혼자가 편한 것은 성숙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혼자인 것은 회피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5번째는 나이 들수록 진짜 필요한 관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평생 혼자 사는 게 답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그 관계의 모양이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인천에 사시는 동현 씨는 68입니다. 퇴직 후에 오랫동안 우울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그렇다고 혼자 있는 것도 답답하고 그러다가 집 근처 작은 목공 동호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목공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발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그 동호회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심지어 30대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의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서로의 직업이나 재산, 자식 자랑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무를 깎았습니다. 각자 자기 작업에 집중하다가
뭔가 막히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잘 됐을 때 같이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작업장에서 동현 씨가 한참 애를 쓰다가 실패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냥 포기하려는데 옆에 있던 63세 찬영 씨가 말했습니다. 그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잠깐 볼게요. 아, 그래요? 이게 자꾸 삐뚤어지네. 처음에 다 그래요. 나무도 제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사람이랑 비슷해요. 그 한마디가 동현 씨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상하게 그 짧은 대화에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게 나이 들어서 진짜 필요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서로의 인생을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관계. 같은 거라면서 옆에 있어주는 관계. 말이 많이 없어도 함께 있는 게 자연스러운 관계. 젊었을 때의 우정은 많은 걸 공유해야 했습니다. 비슷한 처지, 비슷한 고민, 비슷한 목표. 그래서 학교 친구, 직장 동료가 친해지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각자의 인생이 너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됐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 차이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진짜 좋은 관계는 과거의 공통점이 아니라 현재의 공통된 활동에서 나옵니다. 같이 걷는 사람, 같이 뭔가를 배우는 사람, 같이 봉사하는 사람. 서로의 과거를 몰라도 괜찮고 서로의 재산을 몰라도 괜찮은 사람. 그런 관계는 사실 어디서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첫 발을 내딛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가 쉽나? 내가 거기 가면 어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발을 붙잡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은데 쑥스럽고 어색해서 그냥 포기하는 분들. 그래서 결국 오래됐지만 불편한 관계만 계속 유지하는 분들. 그건 편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익숙한 겁니다. 익숙함과 편안함은 다릅니다. 나이 들어서 필요한 관계는 깊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내가 나일 수 있는 자리면 충분합니다. 6번째는 지금 당신이 진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뭔가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불편한 관계는 놓아야 한다. 혼자가 편한 건 잘못이 아니다. 새로운 관계는 이렇게 만든다. 머리로는 이해됩니다. 그런데 막상 실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한테 연락을 줄이면 배신자가 되는 것 같고, 모임에 안 나가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전남 순천에 사시는 인숙 씨 65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속해 있던 친목 모임이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총 12명이 만나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임에서 특정 사람들 험담을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없는 사람 이야기, 집안 사정 이야기, 시시콜콜한 사생활 이야기. 인숙 씨는 그게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했습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라고 말하면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안 나온 모임에서 자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걸 다른 경로로 알게 됐습니다. 별 내용도 아니었지만 그 순간 뭔가 탁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그 모임 그만 나갈 것 같아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냥요. 나한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한테 좋지 않다는 이유로 충분했습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어서 가져야 할 관계 기준입니다. 이 관계가 나한테 좋은가, 나쁜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만나고 나서 기운이 나면 좋은 관계입니다.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면 나쁜 관계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해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관계를 정리할 때 꼭 싸우거나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연락을 조금씩 줄이면 됩니다. 모임에 가끔 못 나가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게 두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을 드라마틱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하게 멀어지는 것도 충분히 품이 있는 방법입니다. 돈은 말하는 순간 관계가 변합니다. 그리고 관계는 억지로 붙잡는 순간 짐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뭔가를 느끼셨을 겁니다. 어쩌면 오래된 친구가 생각나셨을 수도 있고, 지금 속해 있는 모임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있던 어떤 조용한 오후 한때가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느낌 다 맞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건 외로움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나에게 맞는 사람만 남는 과정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관계를 경험했고, 수많은 실망을 겪었고, 수많은 기쁨도 나눴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여러분은 아무 관계나 붙잡지 않아도 될 만큼 단단해진 겁니다. 그건 냉정해진 게 아닙니다. 깊어진 겁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건 타인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낀다는 겁니다. 혼자 있어도 자기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 사람들 속에서도 공허함을 느끼며 삽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혼자가 편한 것과 세상을 닫아버리는 것은 다릅니다. 문을 잠그는 것과 문을 열어두되 아무나 들이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문은 잠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무한테나 활짝 열어놓을 필요가 없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딱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 잘 됐을 때보다 힘들 때 연락하고 싶은 사람, 같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편안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그런 사람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분명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젊었을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준비가 된 겁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